여기가 개념서에서 64페이지 함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64페이지 함수에 대해서 했어요. 함수냐 아니냐. 자, 함수에 대해서 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함수에 대해서 했는데, 자, 뭐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얘기죠. 함수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이 뭐냐면은 정의역, 그 다음에 y 쪽에 있는 이런 애들이 치역, 공역.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내서 7, 8, 9까지 합시다. 이렇게 대응이면 대응을 이렇게 했다고 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함수. 함수는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규칙은 문제에 따라서 다 달라. 지금 이거 선생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는 치역이 7, 8, 9 애들이 다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없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러면 치역은 여기 있는 7, 8만 치역이 되시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야 7, 8야. 근데 1이 8로 가거나 2가 8로 가거나 이런 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x에 있는 놈이 이런 식으로 막 7로도 보내고 8로도 보내고 9로 보내고 이러면 함수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1, 2, 3, 4, 7, 8, 9인데 1은 7로 보내고 뭐 2는 9로 보내고 3은 8로 보내는데 4가 아무 데도 안 갔어. 이래도 안 된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정의역은 무조건 다 보내줘야 돼요. 얘네들은 여러 군데서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근데 얘네들은 여러 군데 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안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많이 주면 안 돼. 지 혼자 많이 주면 안 돼. 그리고 안 줘도 안 된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자, 요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개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함수가 뭔지 이걸 했던 거고, 자, 두 번째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어. 서로 같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함수를 했어요. 함수. 자, 이거 함수를 했고 지울게요. 두 번째는 서로 같은 함수다. 이게 좀 약간 좀 희한합니다. 조금 희한해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같아요. 그럼 언제 같으냐? 자, 예를 또 들어드릴게. 자, fx가 x제곱이라고 하자. 그치? 자, 그러면 gx는 x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 0이 치역이 되시는 거예요. 1 넣으면 1이 치역이고 2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지금 이 두 함수를 봐봐. 식이 다르지? 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에는 다른 함수거든. 이 식이 얘는 x제곱 얘는 x잖아요. 그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프는 우리 똑같아.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건 저 중학교 때 외웠던 건 똑같아. 이거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게 그렸잖아. 이거 그려봐.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져? 이게잖아. 똑같아. 그래프는 우리 중학교 때 외운 거랑 똑같은데 얘네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그래프도 다르고 식도 다르지. 자, 그런데 있잖아. 정말 충격적인 거야. 자, fx를 x제곱이라고 하고 gx를 x라고 할 때, 자, 괜찮아요. 천천히. 괜찮아. 자, x를 정의역을 내가 만약에
모든 실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만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두 개가 같아지는 거야. 0을 여기다 넣으면 얘도 0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0이고 같죠? 1을 집어넣으면 똑같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나왔다면 두 함수는 식도 다르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프도 다르지만 자, 정의역이 마일 0이면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에다가 마일 넣었을 때 여기 있는 y가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0 넣었을 때는 0이고 1 넣었을 때는 1. 이 점 3개만 그리는 거야.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나오면은 점 3개만 그리셔야 돼. 그리고 얘는 원래 그림이 이건데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다르구나. 우리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잖아 이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좀 바꿔보자 얘들아. 이거 바꿔볼게요. 소리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점이 여기 두 개만 찍히겠지. 그럼 이 두 점의 y좌표가 어때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역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두 함수는 식도 다르고 그래프도 전체적으로는 다르지만 부분적으로는 어떤 걸?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한 걸 배우는 것이야. 이게 배우지 않았던 걸. 그래서 이 함수는 다르지만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해주면은 같을 수 있다. 지금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절대값 한번 씌울게요. 절대값. 그럼 두 함수는 어때? 이게 절대값이면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 이거? 밑에가 올라가가지고 음수 집어넣어도 양수 나와. 저게 수능에 자주 나와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림이 저렇게 돼.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하시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도 1이야. 0은 0이고 1은 1이야. 그래프 모양이 전체적으로는 다르지만 정의역이 마일 0, 1일 때는 두 y의 좌표가 똑같잖아. 치역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함수를 그냥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뭐야? 이렇게 생긴 거든. 범위가 모든 실수야. 범위가.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정의역을 잡으면 두 함수는 어떻다? 같은 함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시 보기 한번 봐. 옆에 예시 보기.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인 두 함수에 대해서 fx가 x, gx가 x 세제곱인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면 두 함수는 뭐하다? 같은 함수다. 됐죠?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67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봐. 자, 유형 2번 서로 같은 함수. 자, 정의역이 누구니? 1과 2죠. 자, 67페이지 유형 2번입니다. 정의역이 1과 2입니다.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 fx가 나고 gx 모양 다르죠? 그런데 두 함수가 뭐하다? 같다. 그러면 fx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gx에 1 집어넣은 게 같아야겠죠? gx에다가 1 넣은 게 같고 f2와 g도 같아야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시고 유제 2번까지 한번 풀어보아라.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정의가 다르다. 좀 같다고 한번 유제 2번도 해보세요. 절대값이 있어도 그런데 마일 놓고 1 놓고 두 개가 같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1 놓고 2 놓고 반대로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당히 그렇지. 이해되시죠? 유제 2번 약간 어려워 보이지? 그것도 한번 같이 봐줄게. 유제 2번도 간단하죠? 제가 식만 가르쳐 드릴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2 더하기 4 더하기 A 나오시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여기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3 되잖아요. 절대값 주면 3 되잖아. 그러니까 3B 더하기 같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는 A, B 못 구하지? 그러니까 또 뭐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그렇죠?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구나. 그렇죠?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모양 보니까 그냥 빼면 되겠지 그냥. 그럼 B 먼저 구하고 A 가지고 되고 그렇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재민이 이해되셨어? 영은이 오자마자 수업한데 이해되셨어요? 해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좀 볼게요. 개념 또 쭉 나가실게요. 개념 좀 지울게요. 같다 이거. 이게 근데 나중에 기본을 알면 나중에 응용될 때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이 먼저 중요하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저기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야.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려봐.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쭉 그려가지고 y축, x축 한 다음에 이 그린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아무 말이 안 해도 정의역이 그냥 뭐냐면 아까처럼 모든 실수야. 정의 모든 실수고 지금 보시면은 공역이 뭐냐면 이게 공역이야. y축이 그 모든 실수야. 근데 치역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y는 몇 이상? 0 이상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알겠죠? y는 0 이상.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딱 나오잖아. 근데 자 똑같은 fx를 이거를 정의역을 갖다가 0, 1, 2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0 집어넣을 때는 0이고 1 집어넣을 때는 1이고 2 넣었을 때는 4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냥 여기 있는 곳에다가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냥 점점점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스타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야 돼. 자,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만 봤을 때
자, 우리가 그림 이렇게 그리면 이거 직선 그래프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도 이 말 쓰나? 1차 함수라고 해. 1차 함수. 1차 함수. 이렇게 쭉 돼. 그러니까 직선 그래프. 1차 함수. 근데 이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나중에 저 뭐야 미적분 원 배우면은 3차 함수 배워요. 3차 함수 그래프 뭐 다양해. 그래프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끝이 아니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겨. 아니 확대하면 이렇게 생기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2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는 막 이렇게 생겼어. 나중에 다 배워요. 아, 표정이 안 좋아지. 자, 그런데 있잖아 얘들. 아 대수에서 삼각함수 배우면은 또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y는 뭐 fx는 뭐 사인 x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파동이야 파동. 파동 알아요 파동? 파동이라고 혹시 알아요? 아 배운 것 같아요? 얘들아 파동과 입자 혹시 알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파동과 입자? 아 근데 여러분들이 예비고이 나중에 이제 국어 영역 공부하면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파동이랑 입자 들어봤어요? 파동 이게 물이 출렁출렁하잖아. 파동. 입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슈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이슈. 혹은 아까 내가 보여줬지. AI. 첫 번째 이슈야. A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야 돼. AI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사용도 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양자물리학이에요.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 들어봤어요? 들어온 거 같아요. 요즘에 뭐 TV에서도 많이 하던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딱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딱 요거 하나 얘기할게. 자 여러분 앞으로 아직 그 저기 뭐야 이거 상담 기록서에다가 아직은 적진 않았지만 그 대학에 대해서 적어봐라 그러면 아직 어때? 뚜렷하진 않거든. 그럼 어떤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뭐한다? 상상할 수 있는 뭐 이상한 거 잡혔어요? 문자 왔는데 아 문자 왔어? 근데 되지? 그래도 이거 돼 됩니다. 자 생각으로 이렇게 있죠? 생각으로 자 자기 미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봐 이렇게 그러면은 아직은 뚜렷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지금보다는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선생님이 저기 가르쳤던 애들 보면 옛날에 막 이렇게 고1이었던 애들이 지금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애들도 많아. 그러면은 걔네들이 어쨌든 변화를 거쳐가면서 지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20대가 되고 뭐 30대가 되고 하겠지, 그렇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자 그러면 그 거꾸로 가보자. 자 여러분 지금 10대인데 지금 10대 중반이구나. 13살 때는 어땠나요? 뭐 어땠죠? 13살 때 지호야 13살 때 뭐야? 어떻게 했었어? 그냥 있었는데. 몇 학년이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란 말이야.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그쵸?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쭉 지나왔던 그림이 있고요. 미래에 그려질 그림이 있지? 자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지금 우리가 이 피부로 겪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고 과거를 뭐라 그러냐면 과거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또는 미래에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어려운 얘기인데 미래 기억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기억이라고 봤을 때는 똑같고 심상 마음속의 그림으로는 똑같아.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파동이라고. 몸으로는 느낄 수 없는데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엄마 떠올려 볼까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집이. 그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과연 집에 있을까?
엄마가 집에 있는 걸 알려면 그게 정말로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문 열고 확인해보고 엄마가 집에 있는 걸 봐야겠죠. 제 말이 돼요? 그 뭐야? 엄마를 가서 직접 내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껴봐야지 있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엄마는 너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심상, 기억인 거지. 이따가 10시에 집에 가. 아까 엄마 저기 선생님한테 묻자는데 어떤 어머니가 몇 시 정확하게 끝나다가 10시에 끝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오시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이따가 엄마를 만날 때 엄마가 뭐로 바뀔까요? 입자로 바뀌겠죠. 아까 우리 처음에 OT하고 선생님이랑 만났던 오전 시간 있지 아침. 네. 지금 뭐로 남아있나요? 기억이죠. 파동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체는 입자인데 계속 뭐로 가요? 파동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사인 그래프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하면은 내가 딱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은 아직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란 말이지. 마음에 있는 이미지야, 이미지.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 예를 들어서 A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 예를 들어서 이거 합격이고 이건 불합격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이것도 이거 원하지 않지만 둘 다 뭐예요? 마음속에 그림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N수생들은 어떤지 알아요? 올해 수능을 봤어. 작년에 봤다. 그러면 재수하러 왔어. 그럼 어떤 기억이 남아있어? 작년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수능에, 올해 수능에도 어때? 그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원래는 더 높아요. 그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파동 있는 이거 자체를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얘네들 중에서 자꾸 이쪽으로 생각이 휩쓸리면 일로 와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뭘 부여해?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현실로 그게 이제 파동 붕괴 함수라고 이게 붕괴가 되면서 현실로 탁 나타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느끼고 있는 거지. 대학 생활이라는 건 뭐야? 지금 마음의 이미지잖아. 지금 가질 수가 있나요? 마음에만 있지. 진짜 대학 생활을 갖는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직접 내가 경험을 해본다 이런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양자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저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람 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지. 생각, 감정. 그게 이제 파동이고 이게 에너지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좀 충격적인 얘기죠. 어쨌든 두 가지 이슈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중에 다 이 함수로 다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죠? 이렇게 1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fx는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쭉 그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이 있어. 됐죠? 상수 함수. 쭉 하나만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봐라 얘들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이게 좀 좁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몇 차 함수이고 우리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림을 나중에 배울 거야. 이렇게 생긴 그림. 자,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고 y가 1, 2, 3이다. 똑같아. 자, 그러면은 얘가 다 1로 다 가시면 어떤 그림가 나오겠어요? 이런 스타일이 나오겠지. 똑같이 이렇게 계속 점이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이게.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 1이 있는데 여기 얘가 1한테도 보내고 2한테도 보내고 점을 어떻게 찍어야 되니?
이렇게 두 개 찍어줘야 돼요. 정의역은 하나인데 치역이 몇 개 돼버리니? 두 개 돼버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함수 봐봐. 정의역이 하나야. 그리고 여기 치역, 여기에 대해서 여기 점이 하나 딱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점에 대해서는 딱 요 점이고, 요 점에 대해서는 요 점인데 같을 뿐이야 이거는.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겨봐. 그럼 그래프는 이게 그래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프로서의 이거는 맞는데 함수의 그래프가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다가 1 넣었어. 1 넣었더니 y좌표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왔어. 두 개잖아. 정의역이 x축에 있는 게 정의역인데 얘가 두 군데로 갔잖아.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안 되시는 거예요. 또는 이런 원그래프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함수가 되려면 차라리 하나 없어야 돼. 이런 함수야. 아니면 얘도 이거 나중에 배워. 이렇게 되면 함수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의역 하나에 대해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점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찍히면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4페이지 얘기했고요. 자, 뒤로 좀 넘겨서 얘들아 68페이지 한번 보렴. 얘들아 68페이지에 유형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3번 풀어보세요. 동영상 친구들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재밌겠지? 여기 잘 그려져 있네 여기. 응? 재밌겠지? 호건이 이미 알고 있지? 응? 그냥 이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거에다씩 넣어서 y좌표를 하나씩 그려내시면 돼요. 얘들아 유형 3번은 그릴 수 있겠죠? 유제 3번 볼까? 자 유제 3번. 유제 3번 보면은 x가 0, 1, 2, 3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x가 x-1의 제곱입니다. 자 원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원래는 중학교 때 배운 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자 0을 집어넣어. 그럼 뭐예요?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지 이거.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그럼 0이네? 여기. 2 집어넣어. 그러면은 1. 3 집어넣어. 4. 그래서 원래는 그림 뭐만 그리시면 돼요? 노란색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질문이 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차함수 그림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얘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탁탁탁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이제 뒤로 좀 넘겨서 오늘 내용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뒤로 쭉 넘겨서 얘들아 유형 확인 71페이지. 얘들아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71페이지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풀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풀어보시고 해설도 확인해보자. 얘들아 2번 풀 때 이상하신 분은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집합을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예요. x가 6의 양의 약수인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6의 양의 약수, 6의 양의 약수는 뭐죠? 그렇지. 오늘 이렇게 대답을 잘해. 1, 2, 3, 6인 거야. 대체해서 1, 2, 3, 6인 거야.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삼 번이 희한하게 생겼지. 참 안 배웠어도 이렇게 하나씩 하면 돼. 자, 3번 약간 좀 어렵게 이상하게 생겼죠? 자, 3번 한번 보시면은 x바 0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0과 2 사이에 있는 x는 0과 2 사이에 있는 0 포함, 2 포함해서 모든 실수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과 2 사이 여기 다 얘기한다. 자, 한번 보세요 얘들아. 이것만 만약에 표현해라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x는 0과 2 사이니까 여기 다 얘기하는 거야. 이쪽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0과 2 사이 봐봐. 수직선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에서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으면 수직선에서 만약에 0과 2 사이야. 그럼 어디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뭐라 그러냐면은 좌표 평면이라 그래. 그러니까 x축도 있고 y축도 있는 거야. 그때 여기를 그려라 그러면은 0과 2가 여기 다 얘기하는 거고 얘도 있잖아 이거. 이거 봐 이거. 얘도 있잖아 이거. 마이너스 5와 5니까 이쪽에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까지 해가지고 자 정의역은 여기 있는 애를 넣으면은 공역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아 이거 좀 약간 좀 여러분 어려울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직선 그래프지? 그치? A가 혹시 뭔지 알아요? A? O? 기울기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 그 다음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자 그래프가 얘들아 0과 2 사이인데 그림을 만약에 좁아. 아우 잠깐 여기 좁아. 자 여기 좀 작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fx야. 그리고 정의역이 보니 0과 2 사이. 그치? 그림이 여기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 왜냐면 이게 정의역이니까 0과 2까지만 그려야 해요. 0과 2까지만. 그리고 공역이 얘잖아, 그렇지? 이 공역이 얘란 거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서 5. 근데 x에서 y가 나오죠? x에서 y가 마이너스하고 5 이쪽 이렇게. 그럼 치역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0과 5 사이 이렇게 되시는 거야. 제발 이해되세요? 이렇게 0과 5 사이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되면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은 뭐야? 정의역은 0과 2. 그다음 치역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해야 되지. 공역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딱 집어넣었어. 그치 F2. 2를 딱 집어넣었을 때 5보다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넘어왔어. 자, 봐봐요. 2를 집어넣었는데 5가 넘어왔어.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박스 안에 그림은 이것만 돼야 되거든 이게. 그럼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만 되시는 거예요. 이만큼. 0과 2가 정의역이니까 저 박스 안에 그래프가 들어가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F2를 넣었을 때 어때야 돼요? 5보다는 작거나 같으셔야 돼요. 또는 이쪽으로 봐봐. 이게 좀 어렵지? 일단 제가 설명할 테니까 어렵다 그러면 빼세요. 알겠다 그러면 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봐봐. 이렇게 되면은 2 넣었을 때 벗어났잖아 이게. 그러면 치역이 이게 저기 뭐야 이 5를 벗어나면 이게 정의역이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F2 넣었을 때 5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가셔야 돼. 박스 안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도 어떠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연립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좀 어렵다고 일단 빼.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요거 설명하려고 했어요. 요거. 좀 어렵다고 그러면 뺄게요. 많이 안 할게요. 저건.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보시고 4번 하면 되죠? 같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FG 갔다 오시면 돼요. 3번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패스할게요. 어렵지? 이런 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4번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 5번 가서도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6번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5번은 설명해 드릴게요. 제발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오, 충분히 영원히는 좀 뒤에까지 조금 했었지. 좀 할 수 있죠 이렇게. 합성률은 다 했어? 다 했어요. 한 번 다 했어? 어디 정도까지 했어요? 확동까지 많이 했네? 다 했어요. 공통 1, 2까지 하고 미적 1. 했어요. 이제 약간 그러면은 문제를 쫙 풀어. 이게 좀 힌트 왔으니까 일단 문제 쫙 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 지금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문제 쫙 풀고 잘 안 되는 거 좀 물어보고 습관 형성하고 또 상담하는 거. 준비되셨어? 해주? 맞지? 내가 알고 있잖아. 그다음 제가 유형편은 어디 풀어야 될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얘는 문자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되는 거지. 지금 갔다 가고 5번은 어려우시면 더 주세요. 네, 5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어려우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건 같다. A 같다. A. 4번까지는 될 것 같아요. 오케이. 4번은 좀 될 것 같은데.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그건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fx가 x 세제곱이고, gx가 4x입니다. 이 집합을 원래 좀 알아야 되는데, 식이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르지. 근데, 같게 만들으래잖아요. 같게 만들으래. 그럼 얘가 정의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은 같다고 놓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걸 풀어. 인수분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또 배우거든. 그렇죠? 이 인수분해 해서 방정식을 풀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또 되지? 됐죠? 자, 그러면은 근이 누가 나오냐면은 x는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2가 나오십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야 돼. 자, 잘해야 돼. 정의역을 보세요. 정의역을 x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막 이렇게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 마이는 거랑 그 다음에 엮는 거랑 이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얘네들을 갖게 해주는 정의역 x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x가 0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럼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런 거. 근데 집합이라는 걸 원래 좀 배워야 되는데 그 x가 마이너스 원소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또 되는 거. 이렇게. 그럼 원소가 몇 개 있어도 돼요? 두 개 있어도 되는 거. 누구랑 짝지을까요? 이렇게. 누구랑 짝지을까요? 이렇게. 미치겠네. 처음부터 오자마자 이런 거 해서 벌써 집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집합이 정의역이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 여기까지. 그래서 원소가 하나짜리, 원소가 두 개짜리, 원소가 세 개짜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원소가 아예 없는 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집합에서 배워라. 저걸 공집합이라고. 이걸 이렇게 생긴 거를. 야, 내가 지금 집합도 가르쳐주고 있어. 공집합이라는 거고 영어로는 뭐냐면 empty set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함수를 하면서 집합까지 다 하면 이게 함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집합이 최소한으로 나온 거 위주로 하는 거고 아까처럼 막 이렇게 좀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뒤랑 좀 달라요.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또 새로운 거니까 거긴 또 할 거니까 일단은 아까 개념, 그 다음에 용어, 요거만 일단 확실히 알아두시고 그 유형 표현 한번 잠깐 그러면은 머리를 풀만하게 하고 유형 표현. 자, 유형 표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우면 해설도 좀 보면서 해보세요. 자, 유형 표현에서는 오늘 처음이니까 105페이지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20번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110페이지 보시면은 110페이지 보시면은 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 3번은 뺄 테니까 할 사람 하시고요. 꼭 해야 되는 거 볼게요. 그 다음 110페이지에 4번 5번 6번 이런 거 하시고요. 111페이지에 보자. 조금 어려웠어. 요거는 일단 냅두시고 9번 꼭 하시고.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필수적인 거 얘기하는 거겠죠?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는 한번 공부했다. 나는 해보겠다. 그럼 다 하시면 돼. 근데 나는 좀 이거 처음 배운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것만 하시면 되겠죠? 111페이지에서는 뺄게요. 공부한 사람만 해. 알겠지?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112페이지는 13번, 14번,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17번, 그 다음에 18번 하시면 됩니다. 113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우리 그 처음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에서 내가 한 문제 안 했네. 개념소에. 자, 그거는 그렇게 풀어보시고 개념소에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개념소에 71페이지요. 71페이지 보시면은 개념소에 71페이지 보시면요. 6번 문제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개념서에 71페이지에 6번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 골라라. 자, 기억은 맞죠? 그렇죠? 이차함수랑 모양이 비슷한 거. 니은이 함수가 아니야. 근데 디귿도 아니야. 왜냐면 디귿은 x 좌표 하나에 대해서 y가 다 있잖아 이게.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다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도 안 돼. 근데 리을번 보면은 왠지 아닐 거잖아. 그렇지? 리을번 보면 왠지 아닐 것 같지? 이거는 됩니다. 자, 봐봐. 거기 구멍 뚫린 데 보시면 아 이런 거 왜 나온 거야? 이거는 미적분 원인데 잘 봐. 이렇게 써 얘들아 잘 봐. 이런 거 왜 나오는 거야? 이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쳐. 여기는 1,3이야. 자 여기는 1,1이라고 해봐 여기가.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서 F를 그러면은 뭐겠어요? 매치. 이건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렇지. 얘는 아니고 얘가 대신 F1이 3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구멍을 메꿔봐. 그 F1이 1도 되고 3도 되면 안 돼. 그럼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안 돼. 대신에 하나를 풀어놓으면 이거 나중에 미적분 원에 이런 그림이 초반에 계속 나와. 도대체 이게 왜 벌써 있는 거죠? 근데 역시 내신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구멍 뚫렸다. 얘는 함수값이 아닙니다. 얘가 함수값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하시고 뒤에는 오늘 우리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자습실에서 이제 짐 챙겨가지고 공부하시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오늘 다 못하면은 제가 내일 또 조금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책? 공통수학이 미안하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저는 정리하고 내려갈 테니까 먼저 내려가셔야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박수.